모든 인간은 불필요한 수술이나 무의미한 항암 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암 선고를 받은 후 대부분은 독한 항암 치료와 소득 없는 절제 수술을 정신없이 오가다 인생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 엄청난 의료비만 남긴 채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모습이길 바라지 않지만 이제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암 전문의사 곤도 마코토는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을 소개하며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암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실천 가능한 10가지 습관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1번. 의사를 멀리한다.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고 필요 없는 치료로 일찍 죽는다. 암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규칙이다. 물론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도 받지 않는다.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이 발견될 일도 없고 공연히 치료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좋은 예가 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가 재정 파탄으로 병원의 문을 닫자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폐렴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자택에서 편안히 천수를 다하는 자연사가 급증한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2번.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진단, 단기 입원 종합검사, 암 검진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5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조기 치료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암 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소한 변화까지 암으로 의심해 정밀검사나 치료를 재촉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궁경부암 검진에서는 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수천 배나 많은 이들이 이상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는데 절제수술에 돌입해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검사를 받아 암이 발견되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 방치하면 죽는다. 항암제로 없애자 하고 순식간에 입원이 결정된다. 암은 체내에서 생겨나 검사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5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진짜 암이면 처음부터 전신의 전이에 잠복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하는 불필요한 의료 추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3번.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유사암은 무해하다. 당황하는 환자는 일찍 죽는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르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다. 항암제로 없애자며 치료 의욕에 넘친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지났으면 유사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암과 관련해서 대체로 5년 생존율이 지표가 되는 것은 전이된 암세포가 잠복해 있으면 2에서 3년 이내에 재발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암도 전이도 초기에 발견된다. 그만큼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므로 암에 따라서는 10년 생존율을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5에서 10년 생존하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사암이다. 가령 진짜 암이어도 내가 최장 25년 이상 봐온 암 방치 환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상식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4번. 약을 먹지 않는다. 약으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 정도다. 질병의 약 90%에 대해서 약은 수치만 떨어뜨리거나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약에는 두통, 위통, 혈변, 어지럼증, 정신불안, 부정맥 등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메마리의 일본 국내 연간 판매액은 4,600억 원대인데 경련, 실신, 환각, 창란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한방약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암제 재료가 될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한방약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은 무수히 많다. 질병의 90%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안전하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5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암을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라. 80대 이상의 고령 사망자를 해부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나 100세가 넘은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사, 즉 노쇠사다. 암인 줄 모르고 몇십 년을 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암은 노화현상,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암은 주름이나 치매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에 인위적인 치료를 가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대체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우가 많다. 암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해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둘째,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진다. 셋째, 요구르트와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자. 다섯째,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6번.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 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라면이나 가락국수의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것도 생선구이에 간장을 뿌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염분에 대항해 무미건조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실제로는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한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논문 93건 분석 결과 위암의 소금은 무죄였다. 영국에서는 소금과 위암에 관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 조사 및 실험한 자료를 93건이나 분석한 논문이 1997년 발표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금은 무죄였다. 소금이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과거 40에서 60년간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감소했지만 소금이 직접 관계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7번. 근력을 키운다. 암과 치매도 근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내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게다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식사나 운동법에 따라 90세부터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에서 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하체에 무리를 주는 탓에 오히려 역효과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야외에서 걸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 바람, 냄새, 소리와 마주할 수 있고 발 밑이나 길, 자동차에도 신경 쓰며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뇌와 오감과 운동 능력, 근력의 종합 운동이 된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8번, 표준 치료를 믿지 않는다. 암 치료는 의료 비즈니스의 기둥이다. 환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해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 치료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전부 합시다 하는 것이다. 수술에는 대개 항암제 치료가 따라붙는 게 그 한 예다. 의사는 이 수술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다. 이렇게 항암제를 사용하면 금방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수술 후유증과 항암제 독성으로 고통을 받아 암이 아니라 암의 표준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 치료가 무섭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9번.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목숨을 맡기지 말고 치료를 하지 않을지 중단할지 검토하자. 죽기 전에 치료를 거부해야 했다고 후회하지 말자. 죽음을 앞두고 수술하면 낫는지 주치의에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다. 항암제 치료를 거부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경험 많은 호스피스 의사 오노데라 도키오가 한 말이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든가 전문가니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 것이다 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의대에서는 치료를 한다는 것만 가르친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 의사의 정의다. 치료하지 않는다, 되돌린다, 그만둔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패배를 의미한다. 또 의료도 비즈니스라서 치료해야 이익이다. 의사는 상황을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의미한 치료로 몸이 망가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10번.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인다. 건강한 사람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이는 광고가 세상에 넘쳐난다. 암은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항암제로 없애지 않으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등등. 한 환자는 주치의에게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묘를 준비해 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두렵지만 꼭 알아야 할 암에 대한 질문 하나. 암의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걸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폐, 간장, 뼈, 뇌 등의 장기에 전이된 경우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거나 말기암이라고 표현하는데 금방 사망할지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장기 전이가 있어도 오래 사는 경우는 많다. 또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은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은 조기 발견해도 낫지 않는다. 최초 병소가 발생해서 바로 장기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해를 부르는 까닭에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암의 자각 증상은 출혈, 호흡곤란, 통증, 식사지장 등 다양한데 최초에 발생한 병소, 전이 병소 중에서 어느 쪽이 일으킨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초에 발생한 병소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장기 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전이가 있으면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전이가 없으면 최초 발생한 병소만 있는 것이므로 만약 방치하더라도 목숨과 관계되는 일은 드물다. 예를 들어보자. 자궁의 부정출혈, 즉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 출혈이나 피가 섞인 소변 등 출혈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가령 자궁암이나 방광암이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최초 발생한 병소에 의한 출혈일 경우 대개 장기 전이는 없다. 이에 반해 뼈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암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통증이다. 다만 뼈에 전이가 되어 그로 인해 통증이 나타난 경우는 장기 전이의 일종이므로 치료되지 않는 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있어도 뼈 전이만으로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완화 케어로 통증을 제거해서 전이된 암과 공존하면서도 오래 살 수 있다.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조기에 발견해 수술해도 치료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전이가 있는 암이어도 오래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가능한 한 쓰지 말자. 진짜 암과 유사암.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 줄기세포다.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암이다.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뼈, 뇌 등에 퍼져서 잠복한다. 인간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5에서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난다.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커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 요컨대 진짜, 가짜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암을 무조건 제거하고 쳐부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무의미한 치료로 죽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암 방치를 선택한 수백 명의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를 25년 넘게 진찰해왔다. 그리고 지금 단언할 수 있다. 고형 암은 진짜도 가짜도 가능한 한 방치해서 상황을 보다가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에서 가져왔다. 병원에서 힘든 항암 치료를 수차례 받고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암이라는 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공부를 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병에 대해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건강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책을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확신해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듣고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앞서 소개한 책,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을 읽어보길 추천드린다. 모든 인간은 불필요한 수술이나 무의미한 항암 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암 선고를 받은 후 대부분은 독한 항암 치료와 소득 없는 절제 수술을 정신없이 오가다 인생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 엄청난 의료비만 남긴 채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모습이길 바라지 않지만 이제 집에서 임종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암 전문의사 곤도 마코토는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을 소개하며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암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실천 가능한 10가지 습관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1번. 의사를 멀리한다.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고 필요 없는 치료로 일찍 죽는다. 암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규칙이다. 물론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도 받지 않는다.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이 발견될 일도 없고 공연히 치료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좋은 예가 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가 재정 파탄으로 병원의 문을 닫자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심장병, 폐렴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자택에서 편안히 천수를 다하는 자연사가 급증한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2번.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진단, 단기 입원 종합검사, 암 검진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5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조기 치료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암 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소한 변화까지 암으로 의심해 정밀검사나 치료를 재촉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궁경부암 검진에서는 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수천 배나 많은 이들이 이상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는데 절제수술에 돌입해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검사를 받아 암이 발견되면 바로 수술해야 한다. 방치하면 죽는다. 항암제로 없애자 하고 순식간에 입원이 결정된다. 암은 체내에서 생겨나 검사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5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진짜 암이면 처음부터 전신의 전이에 잠복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하는 불필요한 의료 추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3번.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유사암은 무해하다. 당황하는 환자는 일찍 죽는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르며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다. 항암제로 없애자며 치료 의욕에 넘친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지났으면 유사암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암과 관련해서 대체로 5년 생존율이 지표가 되는 것은 전이된 암세포가 잠복해 있으면 2에서 3년 이내에 재발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CT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암도 전이도 초기에 발견된다. 그만큼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므로 암에 따라서는 10년 생존율을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5에서 10년 생존하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사암이다. 가령 진짜 암이어도 내가 최장 25년 이상 봐온 암 방치 환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상식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4번. 약을 먹지 않는다. 약으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 정도다. 질병의 약 90%에 대해서 약은 수치만 떨어뜨리거나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약에는 두통, 위통, 혈변, 어지럼증, 정신불안, 부정맥 등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메마리의 일본 국내 연간 판매액은 4,600억 원대인데 경련, 실신, 환각, 창란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한방약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암제 재료가 될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된 것도 있어서 한방약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은 무수히 많다. 질병의 90%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안전하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5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암을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라. 80대 이상의 고령 사망자를 해부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그러나 100세가 넘은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사,
즉 노쇠사다. 암인 줄 모르고 몇십 년을 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 암은 노화현상,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암은 주름이나 치매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에 인위적인 치료를 가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대체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우가 많다. 암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건강을 챙기는 일의 기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의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해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둘째,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진다. 셋째, 요구르트와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자. 다섯째,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6번.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 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라면이나 가락국수의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것도 생선구이에 간장을 뿌리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듯 염분에 대항해 무미건조한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실제로는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한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논문 93건 분석 결과 위암의 소금은 무죄였다. 영국에서는 소금과 위암에 관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 조사 및 실험한 자료를 93건이나 분석한 논문이 1997년 발표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금은 무죄였다. 소금이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과거 40에서 60년간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감소했지만 소금이 직접 관계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7번. 근력을 키운다. 암과 치매도 근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내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 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게다가 근육을 단련하는 일은 식사나 운동법에 따라 90세부터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에서 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하체에 무리를 주는 탓에 오히려 역효과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야외에서 걸으면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 바람, 냄새, 소리와 마주할 수 있고 발 밑이나 길, 자동차에도 신경 쓰며 비탈길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 뇌와 오감과 운동 능력, 근력의 종합 운동이 된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8번. 표준 치료를 믿지 않는다. 암 치료는 의료 비즈니스의 기둥이다. 환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해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표준 치료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전부 합시다 하는 것이다. 수술에는 대개 항암제 치료가 따라붙는 게 그 한 예다. 의사는 이 수술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다. 이렇게 항암제를 사용하면 금방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수술 후유증과 항암제 독성으로 고통을 받아 암이 아니라 암의 표준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 치료가 무섭다.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9번.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목숨을 맡기지 말고 치료를 하지 않을지 중단할지 검토하자.
죽기 전에 치료를 거부해야 했다고 후회하지 말자. 죽음을 앞두고 수술하면 낫는지 주치의에게 제대로 물어봤어야 했다. 항암제 치료를 거부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경험 많은 호스피스 의사 오노데라 도키오가 한 말이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든가 전문가니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 것이다 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의대에서는 치료를 한다는 것만 가르친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이 의사의 정의다. 치료하지 않는다, 되돌린다, 그만둔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패배를 의미한다. 또 의료도 비즈니스라서 치료해야 이익이다. 의사는 상황을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잘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의미한 치료로 몸이 망가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습관 10번.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인다. 건강한 사람의 불안을 부채질해서 치료에 끌어들이는 광고가 세상에 넘쳐난다. 암은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항암제로 없애지 않으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등등. 한 환자는 주치의에게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묘를 준비해 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두렵지만 꼭 알아야 할 암에 대한 질문 하나. 암의 자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걸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폐, 간장, 뼈, 뇌 등의 장기에 전이된 경우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거나 말기암이라고 표현하는데 금방 사망할지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장기 전이가 있어도 오래 사는 경우는 많다. 또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은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은 조기 발견해도 낫지 않는다. 최초 병소가 발생해서 바로 장기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해를 부르는 까닭에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암의 자각 증상은 출혈, 호흡곤란, 통증, 식사지장 등 다양한데 최초에 발생한 병소, 전이 병소 중에서 어느 쪽이 일으킨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초에 발생한 병소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장기 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전이가 있으면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전이가 없으면 최초 발생한 병소만 있는 것이므로 만약 방치하더라도 목숨과 관계되는 일은 드물다. 예를 들어보자. 자궁의 부정출혈, 즉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 출혈이나 피가 섞인 소변 등 출혈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러나 가령 자궁암이나 방광암이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최초 발생한 병소에 의한 출혈일 경우 대개 장기 전이는 없다. 이에 반해 뼈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암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통증이다. 다만 뼈에 전이가 되어 그로 인해 통증이 나타난 경우는 장기 전이의 일종이므로 치료되지 않는 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이 있어도 뼈 전이만으로 사망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완화 케어로 통증을 제거해서 전이된 암과 공존하면서도 오래 살 수 있다. 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조기에 발견해 수술해도 치료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전이가 있는 암이어도 오래 사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가능한 한 쓰지 말자. 진짜 암과 유사암.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 줄기세포다.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암이다.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뼈, 뇌 등에 퍼져서 잠복한다. 인간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5에서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난다.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커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 요컨대 진짜, 가짜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암을 무조건 제거하고 쳐부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무의미한 치료로 죽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암 방치를 선택한 수백 명의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를 25년 넘게 진찰해왔다. 그리고 지금 단언할 수 있다. 고형 암은 진짜도 가짜도 가능한 한 방치해서 상황을 보다가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에서 가져왔다. 병원에서 힘든 항암 치료를 수차례 받고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암이라는 병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공부를 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병에 대해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건강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 책을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확신해 영상을 통해 소개를 드리게 되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듣고 건강을 지킬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앞서 소개한 책,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을 읽어보길 추천드린다.